안녕하세요. 독한 남자의 밑줄 책방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책은 Crush It! SNS로 열정을 돈으로 바꿔라 라는 책입니다. 이 보면 이제 당신의 컨텐츠가 비즈니스가 된다라는 서브타이틀이 있는데요. 이 책의 저자는 게리 바이너척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바이너미디어와 푸어와우를 비롯해서 1억 5천만 달러 규모가 넘는 미디어 홀딩 에이전시인 바이너엑스의 회장이자 CEO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분이 SNS로 매년 벌어들이는 돈이 수백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러면 책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제 눈에 띈 내용이 성공의 3대 원칙을 지켜라 라는 내용입니다. 내 성공 비결은 대단하지 않다. 단순한 3가지 원칙을 지키며 살아왔을 뿐이다. 가족을 사랑한다. 맹렬하게 일한다. 열정적으로 산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나는 내 삶의 원칙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나만의 원칙을 만들어 놓는 것 자체가 멋지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특히나 이제 가족을 사랑한다. 나는 가족과 함께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되고요. 맹렬하게 일한다. 그냥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맹렬하게 일한다. 라는 이 단어 자체만으로도 동기부여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열정적으로 산다. 나는 열정적으로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스스로한테 되묻게 되는 그런 문장인 것 같습니다. 여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분야에서 일하고 있던 당신은 퍼스널 브랜드를 개발하고 키울 필요가 있다. 당신이 누구든 어떤 분야에서 일하고 있더라도 자기 자신을 브랜드로 생각해야 한다. 이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다. 퍼스널 브랜드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브랜딩이나 마케팅에 관련된 책들을 좀 집중적으로 읽고 있는데요. 연결 경제에서는 내가 퍼스널 브랜드가 없으면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개인 인지도로 알려지는데 알릴 거리가 뭔가, 왜 내가 당신을 다른 사람한테 알려야 하는가, 그 이유가 이 퍼스널 브랜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열정적으로 사는 법을 배워라. 그러면 필요한 돈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완벽히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서게 될 것이다. 열정적으로 사는 법.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열정이라는 것 자체가 저는 이제 뭐 이렇게 갑자기 뜨거워지는 그런 게 아니라 꾸준히 뭔가를 지속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말하자면 이제 그릿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열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내가 어떤 열정을 가지려면 우선 필요한 게 해내야겠다라는 어떤 강렬한 목표가 아닌가 싶고요. 사람들이 내게 흥미를 갖게 하려면 걸러지지 않고 다듬어지지 않은 것이라 해도 모든 것이 나에게서 직접 나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떻게 보면은 나에게서 직접 나온 거, 나다운 어떤 컨텐츠가 요즘 같은 시대에 있어서는 경쟁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전달하는 과정에서 다듬어지지 않다고 해도 그런 날 것의 매력이 오히려 사람들한테 더 어필하는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퍼스널 브랜드를 구축한다는 건 당신이 일하고 있는 매 순간 당신의 이력서에 생생한 숨결을 불어넣는 것과 같다. 당신이 페이스북에 올린 마지막 글과 댓글, 그리고 가장 최근의 블로그 포스트가 현재 당신의 이력서다. 제가 강의를 하게 될 때 보통 제 블로그를 통해서나 아니면 페이스북을 통해서 강의 요청이 많이 오세요. 최근에는 이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도 강의 요청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런 SNS 채널을 통해서 사람들이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관찰하게 되고 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SNS에 올리는 글들은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올리셔야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 나의 얼굴이고 나의 어떤 모습을 다른 사람한테 보여줄 수 있는 채널이기 때문에 막 올리시면 안 되겠죠. 그냥 뭐 이렇게 화가 난다든지 짜증난다고 해서 그런 감정들을 막 이렇게 토해내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보면 나의 이미지 메이킹을 할 수 있는 곳, 아니면 나의 컨텐츠를 쌓아가지고 어떤 나의 전문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채널로서 이제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당신이 열정을 가지고 구축 중인 퍼스널 브랜드의 상품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실히 알고 싶다면 다음 질문에 답해보자. 당신이 열정적으로 써내려갈 수 있는 블로그 주제를 최소한 50개쯤 생각해낼 수 있는가? 진짜 열정이 있다면 500개라고 못 쓰겠는가? 이런 질문 상당히 좋습니다. 내가 무엇을 주제로 블로그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이제 나 스스로를 알아보고자 할 때 이 질문을 던지면은 내가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좀 잘 알게 될 것 같아요. 유튜브는 영상을 바로 찍어야 하기 때문에 우선은 연습 삼아 어떤 주제를 올리기에는 블로그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블로그로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찾아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이 생기면은 유튜브로 이제 옮겨가서 유튜브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컨텐츠를 녹여내면 되겠죠. 블로그는 당신이 작성하는 모든 컨텐츠가 보관되는 저장소의 기능을 하며 본질적으로 당신과 당신 사업이 어떻게 발전하고 확정되어 왔는지 보여주는 기록 보관소를 구축해 준다. 이 아카이브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블로그인데요. 저도 제 블로그에 북 리뷰를 한 1,500건 이상 올렸고요. 또 사람들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인터뷰한 영상이 한 100개 이상 올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쌓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퍼스널 브랜드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뭐든지 퍼스널 브랜드를 만들려면은 저는 이제 꾸준함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꾸준히 쌓다 보면은 그 과정에서 신뢰가 쌓이고 신뢰가 곧 브랜드가 됐는데요. 유튜브 채널은 처음 시작하는 게 약간 진입 장벽이 조금 높아요. 뭐 영상도 찍어야 되고요, 편집도 해야 되고, 그걸 가지고 또 이제 유튜브에 올리는 과정도 처음 하는 과정에서는 쉽지는 않은데, 블로그는 일단은 블로그 개설하고 글을 쓰면 되니까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은 처음 뭔가 나만의 컨텐츠를 만들 때 블로그를 베이스로 가지고 시작을 하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이 퍼스널 브랜드를 위해 핵심 콘텐츠를 창출하는 공간은 아닐지라도 다른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공유되고 발전에 도움이 되는 플랫폼이다. 페이스북의 DNA는 입소문이다. 즉 이곳은 공유의 최전선이다. 저는 이제 페이스북 하면 연결이라는 키워드가 떠오릅니다. 많은 친구들과 많은 지인들과 또는 모르는 사람들과 계속해서 이제 연결이 되어 있고요. 또 그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과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 있는 이 네트워크죠. 그래서 자신의 컨텐츠와 브랜드를 많은 사람들에게 확장성 있게 알리는 데 있어서는 페이스북만큼 강력한 힘을 가진 채널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당신이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거점으로 정했다면 하나하나 천천히 시도해보고 접근 방법을 배워나가고 청중의 반응이 어떤지 살피는데 1년 정도 할애해보자. 그리고 청중이 하는 말에 귀 기울여보자.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완벽함이 우리의 적이 되게 하지 말자는 것이다. 저도 이제 블로그도 하고 페이스북도 하고 인스타도 하고요. 유튜브도 한참 동안 하다가 새로운 컨셉을 찾기 위해서 생각하는데 시간이 한 8개월 가까이 걸린 것 같아요. 생각만 하다 보니까 계속 미루게 되는데, 뭔가 생각한다는 거는 완벽하게 하려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완벽함이라는 어떤 그런 생각 때문에 계속해서 시작을 이렇게 미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하면서 배우는, 우리가 그냥 learn by doing이라고 하죠. 하면서 배우고 그냥 일단은 시작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피드백을 받으면은 계속해서 이제 업데이트하거나 업그레이드 해 나가는 방식이 맞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저도 이제 지금 솔직히 이 책을 읽고 나서 바로 뭔가를 시작해 봐야겠다라는 어떤 자극을 받아서 다시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또 북 리뷰를 하는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완벽함이 우리의 적이 되게 하지 말자. 이 말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 어떤 글에서 이런 문구를 읽었습니다. 완벽주의자가 되려 하지 말고 경험주의자가 되라 라는 그런 문구였는데요.
경험주의자. 어떻게 보면 SNS 시대에서는 완벽주의자보다는 경험주의자가 더 빠르게 성장하고 성공하고 어떤 기회를 잡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내 쇼나 블로그에서 절대 연기를 하지 않는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보여줄 뿐이다. 이게 이제 한 단어로 얘기를 하자면 자연스러움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동영상 촬영을 할 때 나를 비추면서 영상 촬영을 하는 게 아직까지는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이 내가 책을 읽고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책을 읽고 생각하고 밑줄을 치는 그런 모습인데, 그걸 어떻게 영상에 담아낼 수 있을까 해서 생각해낸 컨셉이 바로 이 밑줄 책방입니다. 제가 밑줄 친 부분을 바로바로 읽고 거기에 대한 생각을 그냥 던지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저 자신을 비출 때보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더 이렇게 자연스럽게 끄집어낼 수 있고요. 책을 이렇게 저도 같이 보다 보니까 상당히 마음도 편해지는 것 같아요. 책을 보면서 뭔가 제 목소리로만 전달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저 자신을 찍고 아니면 뭔가 워딩을 하고 그럴 때보다 시간도 세이브 되고요. 더 자연스럽게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방법이 저도 이제 새로 시도하는 방법이긴 한데, 컨텐츠를 하나 둘씩 이렇게 쌓아 나가면서 좀 더 뭔가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좋습니다. 요즘은 화면으로든 온라인으로든 팬들과 소통하며 진솔하고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는 유명인들이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바라는 성공의 크기와 상관없이 당신이 바라는 매력은 진정성에서 우러나온 것이어야 한다. 신뢰사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진정성이라는 키워드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진정성이 있어야지 그 사람과 소통하고 싶어 하고 그 사람의 어떤 컨텐츠를 믿고 또 사람들한테 퍼뜨리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내 컨텐츠에는 진정성이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 컨텐츠의 진정성을 녹여낼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내 브랜드를 알아줄 사람들을 확보하려면 온라인 세상으로 나가 악수를 청하고 관련 주제에 대해 기존의 대화에 빠짐없이 참여해야 한다. 아무리 사소한 주제라 해도 인터넷에는 그 분야를 파고드는 사람들의 카페가 존재한다. 그런 카페를 찾아내야 한다. 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은 나는 하루에도 수백 개의 블로그 포스트를 읽고 그 상당수의 글에 댓글을 달았다. 또 와인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며 다른 사람들이 남긴 글을 읽고 그들의 의견에 댓글을 달았다. 이 책의 저자 게리 바이너척이 이제 와인 사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와인 카페에서 관련된 글들을 읽고 자신의 생각들을 이제 쭉 써 나가면서 사람들과 계속해서 소통하려는 노력을 했다고 해요. 온라인 세상에서는 이렇게 소통하면서 어떤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게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라는 걸 이분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해도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정말로 뭐 연예인이나 유명인이 아니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관심을 받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먼저 관심을 주는 거거든요. 오로지 돈만 추구하다 보면 결국 실패하고 만다. 비즈니스를 구축해 나가는 방식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버는 돈의 액수보다 훨씬 중요하다. 그렇죠? 돈만 쫓다 보면은 우리가 파리 피플이라고 하잖아요.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거나 신뢰가 무너지면서 한순간에 쌓아놨던 퍼스널 브랜드가 이렇게 사라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내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느냐, 그 사업 방식이나 자세, 태도, 진정성,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내가 하는 일이 자랑스러웠으면 좋겠다. 내 아이들과 손주, 증손주들까지도 나를 자랑스러워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는 모든 결정을 내릴 때마다 돈의 관점에서 접근할 것인지 유산의 관점에서 접근할 것인지를 저울질해 본다. 언제나 이기는 쪽은 유산이다. 내가 어떤 컨텐츠를 만들더라도 나중에 이게 부끄럽지 않도록 정말로 손주들한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뭔가 떳떳하고 그리고 정말 멋진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 크러쉬 SNS로 열정을 돈으로 바꿔라 라는 책 오늘 읽어봤고요. 개인적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유튜브 영상을 다시 시작할 정도로 어떤 동기부여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책입니다. 상당히 좋은 책이고요. 만약 내가 뭐 유튜브든 페이스북이든 블로그든 인스타그램이든 뭔가 이렇게 시작하고 싶은 자극을 받고 싶다면은 이 책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독한 남자의 밑줄 책방,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